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어,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강의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목록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유튜버겠지 하지만은 소재가 끊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새는 뭘 할까 싶다가 일본 차팍, 일본 다르마라고 아세요? 동그랗게 있는 거? 네, 나중에 뭔가 되면 눈을 찍어놨는데 새까맣게 그거 뭔가 그거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잡학들이 많잖아요. 일본에 가는 잡학들 이걸 한 5시간짜리 하나 만들어서 대신 전부 다 한국어로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일반 대학에서 하는 강의처럼 요즘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센타크 데키 후후 배치우지 세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센타크 데키 선택적 후후 부부 배치우지 뱃세 별성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용어는 별시입니다. 읽을 때는 배치우지라고 읽습니다. 배치우지 세이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직접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 수업은 이렇게 뭔가 짧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 자료를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함에 따라서 그리고 뭐 첨부 파일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 자료도 될 수 있으면 일본어 원문은 첨부 파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여기 금방 뜨겠지만 사실 제목은 아닌데 주제가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입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 부부가 별성, 성이 다르다.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하는데 선택적인 겁니다. 성을 고를 때 부부가 성을 고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시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상은 부부 별성이잖아요. 이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떤 거냐면 후후 노우지 후후 노세 부부 동시 부부 동성입니다. 부부 동성이라는 성 남성 여성 그런 성 말고 패밀리 네임이죠. 그게 일본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인 도덕계라고 하는데 혼인 신고하는 서류 그거 할 때 여성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성을 그 집안이 그러니까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건데 일본은 그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신고서에 보면 4번 항목인가에 오토노 우지, 츠마노 우지, 남편의 성, 아내의 성 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합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한 집안의 성을 그 부부, 우리 옛날 호적 제도가 있었잖아요. 부부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제도, 호주 제도로 하는 일본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세대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혼인 신고할 때 한 집 부부의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 선택해서 그 선택한 성이 아이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새로 결혼한 그 두 부부의 성이 남편의 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의 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95%, 95% 아니면 96% 정도가 이 남편 성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 신부가 신랑 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박미영 씨가 김기영 씨랑 결혼했는데 그러면 혼인신고할 때
박 씨로 해야 할지 김 씨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남편의 성을 많이 따라갑니다. 95% 이상 전후를 해가지고. 근데 5% 전후는 여성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부부가 같은 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미영 씨가 박기영 씨랑 결혼했으면 김미영 씨는 대부분 박기영 씨로 성을 바꿉니다. 박미영 씨로 바뀌는 거죠. 그걸 일본은 부부 동시 후도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했어요. 내가 성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 전까지 회사에서 나는 김미영 씨였는데 내 논문은 전부 김미영 씨로 이름이 저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이. 그럼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여성한테 이 일본은 데메리트로 가는데 디메리트. 이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거 제목은 아니긴 하지만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입니다. 부부가 일본의 민법 그리고 호적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이 혼인신고를 할 때 하나의 성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근데 대부분은 95%의 전후는 남편 성을 따라가는데요. 부부를 다른 성으로 하자. 대신 선택적. 나는 이 아내가 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 내 논문을 지금 50편을 써 지금까지. 근데 이 결혼하고 나면 내 논문의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김미영 씨가 쓴 멋진 논문이 50편이 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 사람은 박미영 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 성을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학교에서 당신은 박미영 씨잖아요. 근데 왜 김미영 씨 옛날 논문을 자기 거라고 합니까? 라고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겠어요. 우리가 한국도 자기 이름 우리 개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성도 바꾸기도 하니까 우리도 그런 법으로 허락이 됐잖아요. 어머니 성으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다든가 뭐 아빠가 돌아가셨다든가 하면 이 처의 성으로 아이들 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불합리죠. 어떻게 생각하면. 남녀 차별이 되는 거지. 성평등에 위반이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선택적 부부 별시제도, 별성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유엔이잖아. 일본 국사이렌 거, 국제연합이 하잖아. 요새 힘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그 단체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거기에서 몇 번이나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라고. 세상이 다 그렇고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도 그런 겁니다. 결론은. 그런데 일본에는 꾸준한 전통적인 보수 우익이 있습니다. 호시 우역 보수 우역 세력이 있습니다. 자민당, 니폰 이신노가 일본 유신의 회라든가 정치 그 정당에서 아니면 산세이토 참정당이라든가 요새 지금 있는 그런 정당들이 우익 정당들입니다. 다이니폰 테이코크 반자이 대일본적 만세하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니혼카이기 아니면 니폰카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일본 우익의 그 가장 지금 살아남은 전국 조직 그리고 뭔가 풀뿌리 우익 단체, 극우 단체 일본 회의가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진자원청 신사본청이라 해서 일본에 진자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편의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자 얘기는 해놨었는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에 진자원청 신사본청이라는 거기에서도 완전 거기도 극우 집단입니다, 실제로는. 거기에서 이제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이렇게 자꾸만 논의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거요. 무진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근데 국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각보다 60, 70% 같은 경우는 부부를 성을 같은 성이 아니어도 괜찮다. 선택하라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민당에 있는 이 정치관 녀석들은 60, 70%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는 다른 거죠. 근데 얘들의 바탕이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이 일본 국민이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대신 서울이 다이징을 70% 지지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하려는 그 지금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를 반대해서 그걸 말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70%의 일본 국민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순적인 거예요. 모순적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그 진행이라든가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이 지민떡, 자민당 그 보수 우익 세력이 하는 거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국민도 지금 70%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부 동성, 부부는 후후 노제, 후 노세, 부부 동식, 부부 동성이라는 제도를 여러 한 수십, 30, 40년, 50년 정도 된 계속 논의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정치 세력이 결단해야 될 문제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 논리 가지고 따지면 이거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감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부 동식, 후노우지라는 부부는 똑같은 성이어야 된다. 자체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 호적상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는 처가 원래 성을 버리지 않잖아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런데 일본은 같은 성으로 통일한다. 그 부부 동시라는 제도가 여성 인권 침해니까 그러지 말고 선택적으로 부부의 별성 제도를 만들어라. 내가 남편 성을 안 따라도 괜찮다. 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3, 40년 됐습니다. 이 얘기는. 3, 40년 동안 맨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든 일본 우익, 그 다음에 보수, 그런 세력들은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규우지 츠쇼 시오노 이런 말이 있는데, 규우지, 구시, 구성인데 옛날 규우지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하나 설명해 나갈 텐데, 규우지 츠쇼, 통칭, 옛성을 보통 일상적으로 칭하는 거, 그런 시오, 사용하는 거를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 그 남녀차별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옛성을 여성이 쓸 수 있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논문할 때도 자기 옛날 성하고 이름 가지고 올릴 수 있게. 대신 조건은 이 호적상에는 이 여성은 성은 남편의 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성을 가진 박미영 씨하고 옛날 김미영 씨가 예를 들면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근데 이게 뭐 금융,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전부 통용이 되면 되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보수 우익이라는 중심은 자민당 그 의원들이 중심인 건데, 그 여러 가지 우익 단체의 호소합의, 괴뢰가 누구냐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밀어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성이 두 가지 성하고, 그러니까 이름 두 개가 있는 거죠. 김미영 씨, 박미영 씨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쓰는데, 지금은 어떤 예를 들면 비자가 있잖아요. 패스포트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은 이 두 성을 병기합니다. 김, 박, 미영 씨가 되는 겁니다. 가로치고 박 씨를 놓고 남편 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통하는데, 외국에 갔을 때 비즈니스라든가 국제 무슨 활약을 하는 사람 나갔을 때 안 통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것도, 행정적인 것들도 전부 100%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은행 업무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60% 정도 되고 40%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두 가지 이름을 쓰고 두 가지 성을 쓰는 거죠. 옛날 자기 성을 쓰고 즉 남편을 따르는 성 두 개를 쓰는 불편을 감수하되 대신 이거를 호세이카 법제화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쓰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후도지 부부 동시 부부가 결혼하면 어느 한쪽의 성을 따라서 그 호적 안에 있는 가족은 모두 하나의 성이라는 거. 야마다 상이 있으면 와이프도 야마다 상이고 아이들도 야마다 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 야, 이 야마다 상의 원래 이름은 다나카야. 그러니까 와이프 이름은 다나카시 해야 되는 거야. 다나카시 할 수 있게 해라는 게 선택적 부부 별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일본에도 법에 관한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제언도 하고 국제연합, 유엔에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그 다음에 인권단체 같은 데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 이 야당에서도 수십 년부터 계속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동시제도, 노우지 제도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그런 것도 제가 다 설명드릴 텐데 역사도 안 깁니다. 긴 역사도 아닌데 우리가 보수는 뭐예요? 지키다, 지키다, 유지하다. 그게 보수잖아요. 바꾸기 싫어하는 게 보수입니다. 뭔가 있어도. 뭔가 제도가 있으면. 그다음에 우익이라는 말은 보수 우익에서 우리가 최고고 일본이 최고고 일본 황실이 최고고 상대적인 자기들의 우위를 주장하는 게 우익인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한 가족의 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 알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를 앞세워서 규우지 옛날 시성을 추쇼시오 통칭 사용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거를 아예 지금도 있습니다. 법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법제화해서 후도우지 부부 동시 부부는 같아야 돼야 된다는 그 옛날 그 이어져오는 전통도 아니야 사실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했다.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 부부 동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여성이 차별을 받으니까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 별시제도를 만들자라고 공고가 있지만 이 보수 이게 그게 싫어서 그냥 여성이 이름을 성을 두 개 써서 불편하지만 니들이 불편을 감수해. 대신 그걸 쓸 수 있게 하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보수익이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끝인데 사실 지금 말한 일본도 안 되는 말이 끝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여기 일본어 원문을 놓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어떠가 슈진데아르 크니토 조세가 규세 아니면 규우지오 스테르 후도우지 몬다이로 리카이토 덴버라고 있습니다. 어떠가 남편이 슈진데아 주인이 일본에서 남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성이 와이프가 상대방 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 말할 때 남편이 말 어떠 지압이 붙잖아요. 보통 어떠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딴 사람을 말할 때 슈징마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뜻으로 자기 남편이 주인이야 딴 사람 얘기할 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 와이프한테 이게 어떤 여자가 상대 와이프한테 그 남편에 대해 물어볼 때 고시징마 종교적사 고를 붙여서 이 남편께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고시징마 이카가 오스모시 되시오까 남편 잘 계시나요? 라고 표현을 쓸 때 고시징마 이카가 오스모시 되시오까를 쓸 때 여러 가지 표현이 많겠지만 이 말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이 와이프한테 그 와이프의 남편을 얘기하는데 고시중 주인께서는 이 무슨 말이야? 이 말에 대한 차별적인 말에 대한 감수성이 일본도 예민했었는데 차별적인 말을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도. 근데 왜 자기 남편을 상대방의 와이프의 남편을 말할 때 고시중이라는 말 쓰고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슈징마 주인은 이라는 걸 쓰는 거. 그게 일본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일본의 남성 중심 사회. 지금 부부 동시 흐도우지람 제도 자체가 남성 중심의 키워드입니다. 야, 결혼하면 다 남편 이름으로 바꿔, 성으로 바꿔. 자식들은 당연히 남편 성이야. 라는 거 옛날부터. 그게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식민지 지배라든가 전부 남성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성들은 희생하는 존재들. 떨어지는 떡고물을 주워 먹는 존재들. 반항 안 하는 존재들. 저항 안 하는 존재들. 이게 일본 근대의 가장 큰 병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이렇게 향상이 되면 일본은 순한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비약이긴 한데. 아무튼 제목은 어떠가 남편이 슈진데아라 주인인 쿠니또 나라와 조세가 여성이 규세이 아니면 규우지오 옛성, 옛 시를 스테르 버려야 되는 후도우지 부부 동시 몬다이노 리카이토 덴보 문제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팍 와닿지가 않네. 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제목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팍 끌어야 되는 거죠. 부제를 뭘 줬냐면 니혼노 조세이 사베츠 일본의 여성 차별 조세이 사베츠 난세 유이노 레키시오 가이마미르 난세 유이 남성 유이의 역사를 가이마미르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양이 좀 되는데 이제 슬슬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인이 한국 사람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만 김미영 씨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되려면 박기영 씨랑 신랑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할 때 박기영 씨 성을 따라 박미영 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쳤다리 하겠죠. 그리고 그건 포갑이지 포갑. 폭력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만 10명 중 0.6명, 0.5명 정도는 이 아내, 처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은 남편 성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게 맞죠. 자, 이런 얘기에 대한 일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적어봤는데 키워드 요거 가지고 아까 설명이 다 하기는 했지만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도우지 가로치고 갖고시대 후도세 부부 동시 그러니까 이 동성 같은 성이다 패밀리네임이다 말고 동시 노우지라고 있습니다. 이 성하고 시하고 할 때 우리 성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지라는 말 어떤 명사가 떠오르면 우지감이 신고 이 시성의 신을 섬기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미의 시가 많이 쓰이는데 우지라고 읽는데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할 때는 동성 아니고 동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노우지라고 읽고 그러니까 부부도 일본의 지금의 제도가 그거다. 금방 말했던 거 몇 번이고 그리고 묘지 가르치고 이 묘자하고 명자가 두 가지가 둘 다 묘지라고 하는데 이게 성이라는 뜻입니다. 토나마와 명저는 이름이죠. 오나마야와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할 때 그래서 이름이야 자기 마음대로 지면 되고 이름은 안 바뀌는 거 성이 바뀌는 거니까 성을 묘지라고 해서 묘자 이 묘가 새싹이잖아요. 다카시 사나이할 때 나이가 그건데 그리고 이게 요세이 사베 여성 차별의 면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온 겁니다. 규진호, 츠쇼시오. 옛성의 옛시의 옛성의 통상 사용을 아까 법제화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후타츠노 세메, 두 개의 성명. 여성이 얼마나 불편해. 이 다카하치 사나이는 자기가 여성인데 여성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백을 이루고 있는 일본 보수 우익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다카하시 사나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도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잖아요. 이게 조건, 실건, 바르건 그르건. 근데 일본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인 뒤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바탕으로 깔려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을 두 개의 셈의 성명을 가지고 지내라. 이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두 개가 좋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은 게 후후 배지우지 베세이세다, 부부 별시 별성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까라뭉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부부 별시란 말은 처음부터 한국처럼 됐는 얘기예요. 중국처럼. 그건 싫으니까 그 이유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선택적 부부 별시 별성. 근데 여기 문제는 부부가 배치의지 별시 베세 별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야코 베세입니다. 오야코 친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별성, 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한국 어머니하고 자식들 성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원칙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엄마 성을 따라도 합의라면 우리도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근데 막 그렇게 안 하지. 일본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머니가 저와 우리 어머니는 신씨신데 저는 이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적나든가 뭐 친밀함이 덜하다든가 왜는 나는 이씨인데 우리 어머니는 신씨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성하고 부부의 이 부자와 모자의 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일본 친구들은 이 부부 별성 제도를 들이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오냐면 아빠 성하고 엄마 성을 자신들이 따른다고 하면 아빠 성하고 엄마 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첫째는 엄마 성을 태어났을 때 신고하는 거니까, 출생 신고니까 엄마 성을 따르고, 둘째는 아빠 성을 따르면 이 첫째는 이러면 김철수야, 둘째는 딸이야, 박순희야. 그러니까 자식이 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잖아요, 사실은요. 거기까지 지금 이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그러니까 권고된, 논의되어 온, 그리고 보수익이 깔아뭉개고자 하는 그 제도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남편과 부부의 사이의 성이 다른 거는 용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중국처럼. 근데 자식까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성을 하죠, 엄마 성을 하죠.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실행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 나옵니다. 안 그럴 것 같다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그러니까 아빠와 자식의 성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엄마하고 자식 다른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빠라는 그 가부장제, 그 남성의 중심이 된 존재가 자식이 아빠 성이 아닌 거야. 일본은 그런 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양자로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면 옛날 센고쿠 시대, 아니면 그 남북조 시대라든가, 센고쿠 특히 전국 시대, 일본 사무라이들 활개 칠 때 오다노부나 제 동영상 다 있습니다. 역사의 얘기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는 이름을 쉽게 바꾸면 성을 이 윗사람으로부터 성을 받기도 하고 천황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럼 성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별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빠의 성을 자식들이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95% 이상 전후가 되니까 그 과거 그 보수적인 틀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보수에게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따르면 돼요. 엄마 성을 다 따르든가 아빠 성을 다 따르든가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가정의 패밀리 네임이 서로 다른 한 가족 안에서 우리야 엄마만 다르지만 우리도 뭐 또 다를 수도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 한국은 법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코노 의지 세이노 후한테에서 자식의 의지 세 성의 이 성이 패밀리네임이 후한테에서 불안정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아빠가 아이를 찾으러 갔어. 근데 아이는 타나카야 성이. 근데 아빠는 아이가 엄마 성을 따라서 타나카야. 근데 아빠는 야마모토야. 야마모토 아빠가 타나카 자식을 찾으러 온 거야. 그러면 한국까지 예를 든 거야. 박기영 씨 아빠가 김某某 아들을 찾으러 온 거야. 어린이집에.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이 다르잖아. 야, 자식 아니지?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유를 들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혼인 신고할 때 공이 도덕계 혼인 신고할 때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민법, 고세기호, 호적법 그리고 아까 말한 그것들을 심히 반대하고 저항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친구들 호슈 우역 보수 우익 세력들 그 중에 니혼카이 일본에이라든가 지금 저기 키워드니까 쭉 적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걸 등기하면 지민党の 反対또 주사크 지민党の 자민당의 한달 반대와 주삭 술책이란 말인데 우리 술책이란 말은 일본도 씁니다. 다른 말 쓰고 싶으면 한자어긴 한데 이 말은. 근데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세카이도 니온, 세계와 일본.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한번 비교해 볼 때를 한번 비교해 보면 훨씬 좋겠죠. 근데 부부 동성, 후도우지라는 동시라는 제도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부 동시라는 얘기는 법적인 얘기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자기 부부의 성을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실혼이 되는 겁니다. 지지츠권 한국랑 일본랑 똑같은 말 씁니다. 사실혼 실제적인 결혼을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세이지 사생아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는 아이를 사생합니다. 사생아 별 얘기가 아니야.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렇지. 사생아는 차별적인 말이 아닙니다. 개인이 생, 낳은 아이가 뜻이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차별적인 말도 없는 건데 차별적인 뜻이 들어가 버려서 그렇지.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한국의 모델, 한국 모델 를 참조하는 거. 산쇼스레바 이논이 참조하면 좋을 텐데. 한국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세계 90개국 중에서 예를 들면 조사 같은 데서 30몇 개국 정도 한국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세부적인 면에서. 한국 제도는 뭐예요? 결혼하면 여성의 성의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 대신 부부의 합의가 있으면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나중에 남편이 사망을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하면 그 친구 환자가 어머니가 됐을 경우 엄마의 성으로 이 법을 통해서 성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저도 되게 보수 우익인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저는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되게 보수적인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엄마 성도 자식들이 따를 수 있다. 법적으로도. 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아빠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래야 되나? 갈등을 키우기 위해서? 라는 그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근데 한국 모델을 따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따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은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심은 뭐예요? 가부장제도. 우리는 호적도 버렸지만 우리는 주민등록상에서 세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하나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러면 취직해서 나가면 거기 주민등록사를 만들잖아. 거기 세대주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도. 그렇죠. 호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호적도 폐지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아직 호적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주민등록 그 세대주 그 제도가 바뀌어서 호적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남편성을 따라야 된다는 대부분 남편성을 따르잖아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다음에 여성이 굳이 남편성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하죠. 왜 내 성을 왜 바꾸지? 근데 그 안에는 가부장적인 그 사고방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중국식, 중국 같은. 남자 중심의 그 가치관. 그래서 일본은 그걸 들면서 이 보수 이계들도 그 싫어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싫어하잖아. 중국 제도, 한국 제도, 북한 제도 똑같은 제도 따르고 싶겠어요? 옛날 타라 입고 하고 싶었었는데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이 유럽 그 선진 문화에 우리도 참여하자 해가지고 일본이 근대에서 동아시아를 제패하게 된 거 아니에요. 혼자서 우린 다른 종족이야까지는 아니고 다른 그 인종이야 느낌식으로 이 부부동시 후도지모 거기서 온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가면 일본에 있던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독일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대 민법, 헌법 그런 거 만들면 전부 독일 헌법을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참조해서 누가? 이토 히로부미가 이등방문이. 그래서 이 후도우지 부부 동시 성이 같아야 했는데 저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 됐죠. 1800년 후반때 그러니까 100년, 130년 정도? 이게 무슨 전통이야. 그 일본의 2600년의 천황에 유구한 만세 일기의 역사가 있는데 겨우 130년 정도 저로된 그거에 무슨 유구한 전통도 아니고 보수 그걸 유구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바꾸고 싶어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키워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실질적 법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할 때 성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온 가족이 자식이 낳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남성이 성을 따른다. 95% 전후가.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다. 사회생활 이런 우리 뭐 일본 도모바다라케 같이 우리는 부부 같이 일하는 뭐라고 그러죠? 일본 도모바다라케는 같이 일하는 건데 우리 생각 안 난다 한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뭔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선택적 부부 별성대로 하자. 성을 그렇게 내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편 성을 따르지 말자. 근데 문제는 자식성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남편 거든 아내 거든. 거기에서 가족 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보수이익 속에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수이익의 세력들이 옛날 성, 원래 가진 여성의 성, 옛날 성을 그대로 쓰자. 이름을 2개 갖자. 성명을. 근데 그거를 모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법으로 만들어 줄게. 응?
라는 제도로 그 부부의 성이 같아야 된다, 자식도 같아야 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대신 이거 더 또 차별은 계속 남는 거죠. 아내가 와이프가 항상 조금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라라는 방향으로 어떻게 반거는 양보하긴 한 건데, 그 보수 유익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은 그렇게 갈 것 같다. 라는 게 오늘의 그 기본적인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가볍게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롱기노 헛다, 논의의 발달입니다. 일본의 민법 나나크 고주조, 민법 750조가 어떻게 되면 거기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후후 노우지 기대 부부 동시 규정, 괄호와 괄호하고 호리츠 건노 세리즈, 법률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부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상의 허리츠조노 허우또, 법률상의 부부가 되는 사람들하고 이 커플하고 니지즈콕, 사실은 그 커플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인이 행코 스를 시카나이 조세인이,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타다이나 후벤도, 다대한 불평과 불이익이가発生,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도 많긴 한데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뭐를 예를 들어냐면 하타나카 요시에상, 성이 하타나카고 이름이 요시에상입니다. 제가 일본 큐슈 대학에서 이 박사과정 할 때 이 친구도 박사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박사과정 도중에 개꽁오시마,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 이름이 히키지상입니다. 히키치상인데 결혼한 다음에 법률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을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세미나에 들어왔을 때, 수업에 들어왔을 때 히키치 요시에상이 되었습니다. 왜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타나카사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히키치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시에상이라는 보통 이름을 잘 안 부르니까. 근데 설레까라,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걸 썼냐? 히키치 가로하고 하타나카 가로 닫고 요시에상이 됩니다. 한 2년 정도 토시테 니네으로서 2년을 보내는데, 이 논문을 쓸 때 자기 옛날에 하타나카 요시에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수많은 논문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 논문이 있잖아요. 앞에 논문들이 축적으로 많은 논문이 쌓여가는데 갑자기 성이 바뀌어요. 히키치 요시에상이면 이 사람 별개의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 다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 맨날 보는 사람은 누군지 알겠지만, 그런데 한 2년 동안 성을 2개를 쓴 겁니다. 남편 성을 앞에 놓고 괄호하고 자기 옛날 성을 규우지, 옛날 구성을 쓰고 그다음에 이름을 요시에라고 쓴 겁니다. 병기를. 그러니까 글자가 옛날에 4글자였어요. 한자 6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2년 정도 하고 이마와 하타나카 요시에, 지금은 하타나카 옛날 성과 이름으로 돌아가서 이거 뭐라고 하죠? 규세이 츠쇼, 규지 츠쇼, 구성 통칭, 구시 통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성과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제가 하타나카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 부부가 이혼해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한 구성 통칭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바꿔서 나는 이렇게 학술적인 데서는 이 옛 성과 이름을 쓰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타나카 요시에상입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불편해. 우리가 한국에서 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명은 옛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하고. 복잡하고 귀찮고. 아무튼 여성들의 그런 개권이 결혼에 의해서
女性に 계획 단절, 여성에게 계획 단절,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 이름이 바뀌기도 해서 여러 불이익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련노 렉시가 도테모나가이, 이 논의의 역사가 엄청 깁니다. 이 1954년인가 그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단체로부터 이거 이상하지 않냐, 야 여성이 성을 바꿔버리면 불이익이 너무 많아 라고 제언들이 나왔기 시작하고, 나중에 국제연합, 유엔도, 그 다음에 야당, 여러 가지 정치권, 막 이런 사회단체,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가 정경련이 있죠. 일본도 뭐지? K단례, 경제단체 연합회인가? 그렇죠. K단례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이 여성의 성을 옛날 구성으로 쓸 수 있게, 바꾸지 않게 제도를 바꿔달라, 선택적인 그 별성 제도를 해달라는 제언을 합니다. 경제계에서. 실제적인 그 성을, 여성이 성을 남편 성으로 바꿈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논의를 막 생각해 보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카이토노 아루 간단한 문제 대화나, 해답이 있는 간단한 문제, 간단한 문제 대화나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성 같은 시에 된다는 제도에서 논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부부 별성을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완전히 부부 별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여성이 두 성을 써가지고 그냥 그런 제도에서 네 dol만 조금 이렇게 손을 감싸해라 라는 제도하고, 전부 다 입장이 첨예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 철학처럼 궤변돼, 뭔가 말로만 이루어진 그 뭐랄까 그럴싸함들이 엄청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한다든가, 대통령이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해결 방법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일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성을 두 이름 두 개, 성 두 개, 옛날 성하고 그다음 남편 성하고 두 개를 다 쓰자.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냥 그게 아주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지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에 대해서 나쁜 면이 있으면 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세계의 그 보편적 가치 입장에서는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가 어떤 말을 했냐면, 개콘시타카라, 결혼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도치라카가, 어느 쪽인가가 세요 가에나쿠자 나라나이というのは, 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켄포니, 헌법에 허시어사했다, 보장된 남녀 동권도, 남녀 동권과, 남녀는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아키라카니, 분명히 무증스러울 것이다, 모순하는 것입니다. 모순하는 일입니다. 선나노 후코해, 그런 거는 후코해,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입장도 뭐예요? 물론 무라카미 하루키도 자기 아버지 성을 받았겠죠. 어머니도 무라카미실 겁니다. 근데 이분도 생각하기에도 결혼하면 여성이 왜 성을 바꿔야 되지? 헌법에 남녀 동권이가 되어 있잖아. 남녀는 권리는 똑같아. 차별하면 안 돼. 헌법에 적혀 있잖아. 근데 왜 그거를 차별하는 그런 거를 민법하고 그 호적부에 적어 놓은 거야? 라고 공평하지 않으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여성도 저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느끼나?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 다카하시 사나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지하고자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일본 우위에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도 다 옛날 그 옛날 제도를 옹호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성이
이 우익 중에 유명한 여자 하나 있잖아. 사쿠라 요시코라고. 사쿠라 요시코인데 이 사쿠라라는 말도 자기 아빠 성일 거 아니야. 자기 엄마도 사쿠라 씨를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꼭 이 제도를 옛날에 이 차별적인 제도를 꼭 반대만 하는 건 아니다. 훨씬 더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겐저 현상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뭐예요? 아까 말한 거죠. 후후 도 부부 동시 가르치고 도세 동성입니다. 부부 동시가 사실은 동성하면 동성 간의 이 한자가 왼쪽의 편이 마음심이면 성이잖아, 섹슈얼이잖아. 근데 여기는 패밀리네임이니까 동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법적으로 법률 용어에서는 동시라고 하는 겁니다. 노우지라고 읽는 건데 이게 훨씬 맞긴 맞는 겁니다. 다 생각을 하고 이게 선택을 했겠죠.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합백은 나나즈건에 1875년 이제 근대 시작되기가 얼마 안 되는 거야. 1868년에 메이지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10년도 안 됐네. 그렇죠? 1868년이니까 7년. 그때 뭐가 있냐면 해민, 묘지, 희쇼, 기물의 해민, 평민, 묘지. 묘자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희쇼, 필칭, 반드시 칭하는 기물의 의무령이 발령이 됩니다. 가로치고 초회, 조제, 초회, 징병. 이 징병은 뭐예요? 군대를 끌고 가는 건 남자들은 네, 징세, 세금을 받는 거. 그전에도 제도가 있었겠지만. 근데 에도 시대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 이름만 있는.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성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 실제로는 못 쓰게 했지만 그래서 성이 원래 있었어 하는 놈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료를 통한 이 역사적인 논박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그것도 풀리지 못합니다. 사료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인 말하지는 에도 시대, 근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도쿠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무사들, 그다음에 귀족들, 크게라고 해서 그런 녀석도 성이 있었지만 나머지 이 해민, 평민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근대 들어와서 이 군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얘들이 성이 없네. 그래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평민, 묘지, 성, 필칭, 의무령을 내립니다. 1875년에. 그 다음에 새 합백은 나나주로권에 1876년에 보면은 나이조강 시레이 주고고 태정관 시레이 지령 주고고. 태정관도 읽기 어려워요. 나이조강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타이세강 이렇게 일본 차례도 그렇게 읽는 사람 되게 많은데 고유명사일 때 나이조강 제도입니다. 우리말은 가장 높은 정치 결정을 하는 그 제도가 태정관입니다. 나이조강이라 하는데 그 지령으로 15, 15에 뭐가 있냐면 후후 매치 부부 별시라는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부부 별시 이 1876년에 그 메이지 정부의 가장 큰 정부 조직에서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 후후 매치 부부 별시입니다. 한국처럼 부부는 성이 달라야 돼, 똑같으면 안 돼 라는 이 지령, 이게 법령이잖아요. 이걸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츠마와 세이카노 우지오 모치우르 베끼다. 저는 세이카, 생가, 자기 태어난 집의 우지오, 성을 모치우르 베끼다 써야만 한다는 그 지령이 내립니다. 그게 태정관 지령 15호입니다. 지금 부부 노우지 동시잖아. 1176년 부부 배지오지 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노지 동시가 전통적인 대단한 무슨 유구한 역사를 가진 뭐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냥 메이지 시대부터 이루어진,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남성 중심적인 일본의 그 문화, 그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 한 겁니다. 왜? 그런 문화를, 그런 제도를 가지고 동남아를 제패하고 세계 최강이란 러시아도 격파하고 청나라 박살내고 미국이랑도 대박나게 싸우고 동남아시아 전부 다 당직 차 있고 그런 과거의 보수우익의 그런 뭔가
뭐랄까, 향수? 응? 우리가 저 넓은 만주벌판, 만주가 우리 것처럼 그런 거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저는 딴 강의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황해에선가 옛날 노래 있잖아요. 우리 문동권 노래인데 뭐지? 지키는 한라에서 저 넓은 만주벌판 이라고 있잖아요. 저 넓은 만주벌판 옛날에 우리가 이 한민족의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싶다는 얘기잖아. 수포하고 싶다는 얘기. 지금 우리 게 아닌데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딴 쪽에 적용하면 일본 친구들이 만주에서 중국, 조선, 대만, 동남아, 남양군도 그 지금 파푸아 뉴기니라든 그쪽 동네에 전부 다 일본 땅에 일본 이 식민지화가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리워하면 어떡할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만주를 그리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이 조선 저거 우리 거였었는데 하면 똑같은 논리잖아요.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이 1876년에 이 메이지 정부 초기에는 후후 배치 부부 결성이었다는 거. 도코로가. 그런데 뭘 배워오느냐?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놈이 독일을 유학을 합니다. 유학해서 가서 공부를 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놈이 대단한 놈인 건데. 수많은 지금 같으면 금방 매장될 일이겠지만 수많은 여자들과 뭐 수천을 얘기해. 이놈은 이토 히로부미는 와이프가 있긴 한데 남봉꾼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뭔가 뭐죠? 위는 뭐를 영웅은 뭐를 한다는 멍멍이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다 용서가 됐잖아요. 옛날에. 지금 가정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중에 제가 인물사 이토 히로부미 하고 싶은데 많이들 아시니까 대신 제가 하면 일본어 원문 가지고 일본어 공부도 하면서 고급 일본어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도코로가 세합벽 기우주 하진에 1898년에 민법대 후도지와 기대 민법에서 부부 동시 후도지를 규정해 버립니다.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메이지 시대까라노 후도지 메이지 시대부터의 메이지 부부 동시 도세 동성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1898년. 그럼 1898년이면 또 120몇 년밖에 안 됐네. 그렇죠? 부부 동시라는 얘기는 동성이라는 얘기는 더 짧아졌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기 글씨 있습니다. 쇼세츠아르가 제설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메이지 이젠노 세이도 메이지 시대 이전의 제도는 후도지토와 호도도크 부부 동시와는 호도도크 아주 거리가 멀고 도지노 당시에 노이즈노 민법 독일의 민법을 우케 이레타노다토 받아들인 거라고 누가 이토 히로부미가 멋있어 보인 거지 독일법이 법한 사람들 독일법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헌법 민법을 만들면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총리를 일본 초대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국회에서 얘가 총리를 4번 했는데 도중에 헌법을 만들기에 독일을 갑니다. 1년인가 1년 반인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부해서 와서 만든 다음에 반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메이천왕 이름으로. 근데 1898년에 이제 부부 동시, 부부는 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제도를 규정해 버린 겁니다. 유구한 역사는 무슨 유구한 역사야. 변화에 싫어하는 게 보수 위기인 거니까. 자,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후도지 부부 동시라는 것은 니나루노와 부부 동시가 되는 것은 부부가 같은 성씨가 되는 것은 민법의 교세 기대 강제 규정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부로서의 일본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남편 성을 따라가서 성을 바꿔야 됩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1947년 이제 패전한 다음에 생규약의 나나주 생규약의 연주나나연 1947년에 카이세 민법 민법을 개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 다이 나나그 고주조 제 750조 뭐라고 써 있냐면 허흐와 부부는 공인의 사이니 혼인할 때에 사다메로 도코르니 시타이 사다메를 정하는 거죠. 도코로 바의 니 시타에 따라서 옷도 마다와 남편 또는 치마노 우지오 쇼스 처의 성을 쇼스 칭한다. 그 아까 지금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죠. 이 개정 민법에서 똑같습니다. 바꾼 게 없는 거예요. 호적법에서도 코세키호노 다이 연주 나나조니 호적법 제74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호적법 6조 코세키호 6조에 코세키노 해인세의 기준 호적의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써 있는 게 어떻게 써 있냐면 히토쿠미노 후후토 우지오 오나지크 스르코 호적인 하나의 호적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일본은 있다고 했잖아. 하나의 제도가 뭐냐면 히토쿠미 한 짝의 이 세트의 후후토 부부와 그러니까 부부들과 우지오 오나지크 스르 성을 똑같이 하는 자식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호적의 기본 편성단입니다. 이 호적법에 그런 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호적상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조금 숨통을 튀어놓은 거야. 도망갈 길이 사실이죠. 여성의 성으로 합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남 눈치 살피기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95% 전후가 다 남편 성을 따르는데 이 여성이 웬만한 도쿄입니다. 도쿄 배짱은 뜻이야. 배짱이 없으면 내 와이프 아내 내 성을 따르고 우리 아들 다 내 자식들 땅을 따를 거야 할 사람 있겠어요? 응? 얼마나 눈총을 받겠어.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근데 아까 벌써 5%의 남자가 여성의 성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남성이 여성의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성의 집안에 힘이 세서 남성이 그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3, 4%로 생각하면 여성이 특별한 힘이 없는데 남성의 성을 따른다는 일은 1%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다 남편 성을 따르게 되는 거죠. 대릴사회라든가 일본 그런 게 많잖아. 우리도 옛날에 양자라고 보내는 것도 우리 제도가 많이 지금은 그런 것도 거의 안 하지만 아무튼 그 결혼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여성이 처가 남편 부의 성으로 바꾸는 것, 개성하는 게 현재 후도지 제도와 부부 동시 제도는 세계 유일합니다. 일본이. 이런 나라가 딱 한 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보수적인 나라죠.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후도지 부부 동시에 할 때 어떤 세대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게 규주0 아니면 규주9까지 얘기 조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규주6까지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 치마노 세대 처의 성으로 가는 게 6%, 5%, 4% 정도 됩니다. 이게 94.6 비율은 2020년에 2024년 조사에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 조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카이세이양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개정안이 뭐라고요? 이름이 센타크테키 후후 배치우지 세이도 배치우지를 베세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배치우지 세이도에로 선택적 부부 별시 제도로 바꾸자라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후 베세, 후 배치우지오 이루스 부부 별시를 허락한다, 용인한다. 고도모모 아이도 료신가 양친이 부모가
도치라카노 세이데 키미를 어느 쪽인가 하나의 성으로 정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와이프의 처의 성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성이 바뀌는 게 아빠의 성과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의익 입장에서는. 제가 이재석인데 저희 와이프가 봉씨인데, 봉사할 때 봉씨인데 우리 아이들이 봉으로 바뀌면 성이 그 기분은 별로 좋진 않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한데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다. 근데 보통 바꾸지 않죠. 그거 뭘 바꿔서 뭐 문제를 뭘 일으켜. 갈등이 웬만큼 갈등이 일어나지만 바꾸지 않겠죠. 여러 법적 문제에 걸려있고 상속이고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가장 선택적 부부 별시 제도의 걸림돌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츠마노 세이데 도우지 나루 히리츠노조가 처의 성으로 동시가 될 히리츠노조 비율이 증가할 겁니다. 지금 아까 6% 얘기했었잖아요. 2024년에 이게 훨씬 올라가기는 확실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일성의 결여 그런 거는 확실히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들 교다의 시마이 데모 세가 거듭나를 가능성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예를 들면 오형제를 낳았어. 오형제. 근데 셋은 아빠 성, 둘은 엄마 성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형제 자매에서도 성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던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센타크테키 선택적이란 말이 가장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우리가 자유를 주고 뭔가 권한을 주고 너무 그렇고 이 제너러스한 거 같잖아요. 절대 안 그런 거죠. 선택적이란 말은 여기서는 선택이란 말이 혼란과 복잡함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에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또이 선택적이라는 고토바노 교우가 말의 공포가 호슈 의욕고 보수 의익을 움직인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선택적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방향에 못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선택적인 말이 자식들 성도 제각각일 수 있다 라는 말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제가 생각해 당황스러워요. 조금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금방 말한 선택이란 말이 혼란도 가족 세이도는 혼란과 가족 세이도 가족 제도의 허가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우려 무슨 붕괴야?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 잘만 그 나라에 잘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 잘 확인을 못 해봤다. 그런 나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사이에 오빠하고 그다음에 여동생 사이에 성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는 또 한국과 한국 세카이 또는 한국 세계와의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부부 배치의진가 기온데 아르 쿠니모 부부 별시가 기본인 쿠니모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 북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우리처럼 한국은 한국처럼 고도모노 세이와 아이의 성은 지치노 세이와 아버지의 성을原則 도시 원칙으로 하고 가르치고 민법이 조코하리 민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칙이 이겁니다. 그런데 레가이데키 예외적으로 츠마노 세이와 처의 성을 교과서래봐 허가하면 이노대와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한국도 혼인했을 때, 우리가 결혼했을 때, 혼인신고할 때 자식의 성을 부부가 결정해서 엄마의 성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할 때.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주 유명한 배우와 야구선수가 있었잖아요. 야구선수 성을 뺏고 자식들이 엄마의 성을 다 바꿨잖아.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혼 후에 뭐 엄마의 성으로 자식들의 성을 다 바꾸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이렇게 참조를 하면 좋을 텐데 딱 떨어지긴 하죠, 한국이. 근데 일본은 한국 그런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국 지도 속에는 갑자기 원칙이 남편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그거를 가부장적 제도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하는 거 중국이 하는 거 안 따라합니다. 그 뿌리 깊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온 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선택적 부부 별시제도 같은 경우는 국사의 랭거가라 국제연합으로부터 유엔으로부터의 선택적 후베세 선택적 부부 별성이 논유 강고 도입을 공고받았습니다. 몇 번? 4번인가 5번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유는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세노 진갱を侵害したとして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자, 그런데 이런 부부 동시 후 노지라는 제도가 아까 말한 1895년 그 민법의 발령과 이 반포와 동시에 이제 실시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부부 별시였습니다. 메이지 초기에는. 근데 네키시노 나카데 역사 속에서는 어땠을까? 일본 역사 제가 다 해놨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이 다이쇼 시대 1925년까지 역사는 다 해놨습니다. 이제 쇼와 시대만 제가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대 현대는 뭐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제 재성 목록 아니면 그 과정 아니면 그 항목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일본은 해안 시대, 귀족과 천황의 시대. 근데 귀족 시대가 중심인데 후기에는 이제 사무라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귀족 시대가 보는 게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 해안 시대까지는 의지 아니면 세이와 후케이 계시대 성은 부계의 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근데 이때는 그 땅은 농사꾼들이 땅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수많은 그 평민들이 성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귀족들하고 일부 호족들은 있었을라나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만 성이 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제가 일본인들은 왜 성이 두자고 이름이 두 글자인 그 네 글자가 많죠. 이등반문 이토리 보면 네 글자잖아. 그런 것처럼 왜 두 글자 성이 많을까? 일본 지명은 왜 두 글자가 많을까? 한국도 청주, 전주, 광주, 부산, 울산, 마산, 강릉, 광해는 아니다. 그래서 두 글자 이 지명이 많을까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을 해놨습니다. 38,000, 39,000 조회까지 가장 제가 별 볼륨 동영상을 생각하고 만드는 그게 지구에서 제일 높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가? 간단하게 재밌게 해놨습니다. 일본어 공부할 셈도 치고. 근데 이 해안 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1189년 정도 그때가 그다음부터 가마쿠라 시대에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 시대까지는 이 성은 후케이 계셔. 네, 부계의 계성입니다. 아빠 성을 따르는 겁니다. 여성들도 성을 안 바꿨습니다. 결혼해도. 개콘이었대. 결혼에 의해서 가이세이 쓰를 것도 와나까 개성한 성을 바꾸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1895년에 생긴 부부 동시 멍멍이 소리라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일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 여성이 결혼하면서 성을 바꾸는 경우가 역사에 실제로 있습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쪽 놈들은 그걸 막 주장을 하는 거야. 있으니까 자료가 많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성애 시대에 대한 자료는. 근데 일부 그런 안 바꿨다는 자료가 조금 있고 바꿨다는 자료가 조금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가마쿠라 시대 쭉 지나서 남북조 시대가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코로카라 남북조 시대 무렵부터 이제 가마쿠라 시대가 쭉 이어지고 남북조 시대가 뭐냐 난조, 호크조, 남조, 북조가 있는 천황이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조가 정통인데 북조가 이 둘이서 이제 내가 정통이야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합쳐가지고 이제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국 시대 사무라이들이 활과하는 전국 시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북조 지다에 거룩하라. 남북조 시대 무렵부터 이해세도, 집제도, 집안제도가 생깁니다. 거기 이해세도라는 게 뭐 하나 설명할 수 없고, 네, 묘지가 계셔사를, 이 묘지 성이 계승됩니다. 근데 서민 얘기 아닙니다. 가르치고 귀족군어 고도대학때 귀족의 일이지 쇼미노 하나시대요. 나의 서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계승되고 그다음에 무사들이 많죠. 그렇죠? 사무라이들이 많은 거니까. 부시노바이 무사의 경우에는 세이노 헤인거와 성의 변경은 간단히 되기로 아주 간단히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 원래 풍신수기잖아요. 원래는 얘는 하시바라 가지고 원래 성이 몇 번 바뀝니다. 이놈도. 근데 이 토요토미란 말 풍신이잖아. 토요토미는 누가 준 거냐면 이 교토 때는 천황도 있었습니다. 천황에 대해 그냥 계속 그거를 뭐라고 볼까 이렇게 지들보다 부시보다 훌륭한 존재로 항상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천황이 안 망한 건데 결론은 고생하고. 근데 천황이 얘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이 이 전국을 거의 제패했어? 그래? 그럼 내가 관직도 주고 성도 줄게. 너 뭐야? 하시바냐? 그거 말고 풍요로운 신하. 뭐죠? 토요토미. 그다음 신하는 천황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이 어딨어? 끼끼는. 자, 아무튼 그리고 성의 변경이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 같은 경우는 성을 어디서 많이 가져왔냐면 자기가 살던 동네 이름. 제가 청주에 살면 청주 재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마리 중에서 유명한 놈들은 그런 식으로 성이 특별하게 만드는 게 지들이 만든 거죠. 지역 이름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엄격한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성을 개성하겠죠? 그래도 남북조 시대부터는 이제 귀족들 사이라든가 높은 상층 계급에서는 성을 좀 계승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에도 시대, 우리말 토쿠가와마코 시대 후 배치우지 다다 부부 별씨였는데 레가이모하루 얘도 있다고 합니다. 세 지다요 못다나이 성 자체를 못다나이 갖지 않는 성 자체가 없는 해민과 평민이 나이타스 대다수였고, 근데 그것도 뭐 이론이 다른 설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평민은 이 법으로 성이 금지입니다. 평민들은 칼 못 차고 그다음에 성을 못 갖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일본 시대에 일본에 신사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런 명부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이름들, 성하고 거기에 성이 들어있네. 평민인데. 그러면 실제로는 법으로 그 네 글자가 있는데 칼 못 차고 칼 못 들고 그다음에 성 못 쓰는 거, 무사 빼고는, 부시 빼고는, 사무라이 빼고는. 그런데 그 신사가 보통은 일본은 신사에게 존재가 뭐냐면 그 동네를 이렇게 단속하는, 아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사라는 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 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이 있잖아. 뭐 성이 없었어. 내가 반론이 나오는 거죠. 원칙은 성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 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이 성도 못 가진 평민이 무슨 여자가 결혼에 들어가면 남편 성으로 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커다란 느낌은 여성이 결혼한다고 해서 자기 성을 바꾸는 게 아닌 거야. 여기까지 이 해안 시대, 에도 시대까지도. 근데 에도 시대 끝난 다음에 메이지 시작됐네. 메이지 시대 초기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나이조강 태정관 그 법으로 부부 별성이야, 부부 별씨야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도 그 메이지 초기에 부부 별씨라는 거 얘기를
그 민법은 아니지만 그 포고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앞에도 과거 역사를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일본의 전통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하면 니오노 텐토. 일본의 전통은 후후 배치오지. 부부 별시, 부부 별성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보수유익이라는 놈들이 말하는 전통의 유지, 멍멍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생각하기에, 제가 보고 느끼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왜 그거에 그렇게 구애에 대해 고집을 하느냐. 그 남성 중심의 메이지 이후 일본 근대의 모습이 일본인 그 보수주의의 여성이고 남성이고 좋은 추억, 과거의 향수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모든 건 진리는 없습니다. 인문학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인문학이야 뭐 할 거 다 있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잖아. 왜 위기인지 알아? 실용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인문학이 가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학이든 어디 가서 들어가 보세요. 연구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 건드려놨는데 가서 찌꺼기 주워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발견할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인문학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근데 지금 이제는 그 역사 연구도 봤으니까 겐코 세이도노 문제 때 현행제도 부부 동시에 겐코세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를 좀 보도록 합시다. 반 정도 왔는데 제 자료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세노 켄리토 여성의 권리와 진権 問題から 인권 문제로부터 이 부부가 대부분의 여성이 처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문제다. 인권 문제지. 그렇죠? 이게 문제점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결혼대 결혼으로 조세가 여성이 묘지요 성을 가에나케레바 나라나이 이유가 바꿔야만 하는 이유가 와카라나이 모르겠다. 또 와타시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결혼하는데 여성이 왜 성을 바꿔야 되지? 가족의 일치감을 위해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만 한다는 게 근대에 들어와서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민법에 그 조항을 놓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제 입장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결혼했는데 왜 여성이 성을 남편 성으로 바꿔야지? 이게 일본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규세요, 규우지오 스테나케레바 옛 성을 버리지 않으면 공인 도덕계나 혼인신고, 도덕계는 혼인신고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기나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혼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일 뿐입니다. 켄포니 료세의 묘동아 사담할 때 이르노니 켄포 헌법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가 얘기한 것처럼 료세의 묘동 양성평등이 사담하루 정해 있다. 사담할 때 이르노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본의 헌법이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메이지 시대에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다이니폰 테이코쿠 켄포 대일본적 헌법이 있고 이게 폐전한 다음에 이 GHQ 메가더 그런 데 의해서 다이니혼 켄포 니혼코쿠 켄포 다 뺐다. 니혼코쿠 켄포 일본국 헌법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우익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는 자기들이 만드는 헌법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서 주어진 강요받은 헌법이라는 인식이 일본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료세는 묘도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니혼코쿠 켄포와 태평양에 주어진 거는 아메리카노 간션이 요르 모노 다카라 미국의 간션이 요르 간섭에 따른 모노 것 다카라이니까 호슈 의욕가 기라 보수 이익이 싫어하는가? 난 최소한 그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니혼코쿠 이 패전 후에 생긴 헌법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도우지 부부 동시 후도세 부부 동성입니다. 뭔 생각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성이 예를 들면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재석인데 결혼을 하면서 봉재석이 됐어. 와이프의 성을 따라서. 그러면서는 적혀 있는 것처럼 아이덴티티너 서울시지. 아이덴티 주체성의 상실, 사배치, 차별. 왜 내가 성을 왜 바꿔야 돼? 불이익기. 나중에 사회생활이라는 하면서 내가 성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 자료들은 다 옛날 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느끼겠죠. 새가 가왔다 조세이노 불이익기. 성이 바뀐 여성의 불이익. 규우지노 추쇼 즉가까. 옛성, 구성, 구시의 옛날 성의 통칭을 쓰든가 해기가 있죠. 병기가 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타나카 요시에상이 히키치상하고 결혼했다 해서 나중에 하타나카 요시에상의 통칭으로 쓸 것인가? 옛날 이름으로 그냥. 이거 두 개를 쓰라는 얘기죠. 아니면 하타나카 히키치 요시에는 이 병기를 할 것인가가 필요한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겐코 호케이쇼 건강보험증 우리말은 국민건강보험증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권 인간 쇼메쇼 인감증명서 인감증 없애라 진짜. 인감 왜 필요해? 뭐 큰일 있으면 항상 인감증명 때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운転免許証 나도 운전면허증 뒤에서 이게 다 걸려 있잖아. 이름이 자기 이름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이 명선. 아버지, 엄마 성을 다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아까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결단 넘어간다. 결단의 문제라고. 옛날 결혼하기 전 성과 이름을 그대로 쓰든가 아예 바꾼 걸로 하나만 쓰든가. 뭐가 이렇게 다 되거나 다 안 되거나 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되고 막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일본도 쇼시가 소자와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타메라오 망설이는 것 중에 개콘오 타메라오 결혼을 망설이는 리유노 히토츠토시대 이외의 하나로서 자기 성이 바뀌는 거. 결혼하면 내 성 바뀌는데 결혼할까 말까? 보려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국가에 손해가 아니라 이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패소입니다.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후간노 후비어도 부부 간의 불평등이니까. 왜 불평등이에요? 치마노 가이싱아 가이의징아 다스나노데 처의 개성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말한 것처럼 이 성을 바꾸기 때문에. 그 뒤에 거 여기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 좀 지워야겠다. 비슷한 말을 또 써놨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 쓰는 거 그리고 병기하는 거 그거는 후타치노 세이메요 치카오노 두 개의 성명을 쓰는 것은 행정, 묘세 등 행정에서 두 번 일이 더 복잡해지잖아. 앞에 거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기교가카라노 기업 측으로부터의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2016년 2016년 규우지 시오 미토메르 기교와 구시를
그 시의 시효 미트메르 사용을 인정하는 기계와 기업은 한번 태도 반 정도.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10년 전이다 벌써. 그 옛날 성응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타나카상이라고 써도 된다고 인정하는 기업들 이 수는 한번 태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반은 2010년 전에 지금 훨씬 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은 가지고 쓸 수 없는 거죠. 기업에서 꼭 바꿔 써야 되는 겁니다. 남편 성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어서 그런 문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겐코 세이도노 가이카카 현행제도의 개혁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사를 보면 되게 깁니다 여러분. 5페이지 정도 안 되는데 계속 가야 되나 잠깐 쉬었다가 할까 모르겠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일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한 4페이지 정도? 5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다. 이제 현행제도의 개혁안 겐코 세이도노 가이카카 아까 말한 현행 그 부부 노지의 동시를 바꾸자. 그래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 선택적으로 부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하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뭐 개정안이 나왔고, 근데 그게 이제 보수 의익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우지 옛날 쓰던 거를 이제 그걸 통칭이라고 하는데 치우쇼라고 하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모든 데서 쓸 수 있도록 대신 그 호적에서 자기 성이 김미영 씨가 박기영 씨와 결혼해서 박미영 씨가 된 호적상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남편 성으로 쓰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옛날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성이 옛날 이름, 자기 김미영 씨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완전 법제화를 한다라는 걸로 이 보수이익은 방향을 틀어서 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망이고 그게 가는 방향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2부 강의를 하든가 아니면 일본어 공부 되는 거니까 한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한자 공부 되고 그리고 어제 전문 영역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 같은 거 할 때 내가 모르는 분의 어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하는 방법의 이해라든가 어떤 코치라고 해서 뭐 방법 이렇게 요령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쉬었다 강의를 하든가 나중에 강의를 하든가 아니면 할 얘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할 얘기는 이제 패전 후 이어지는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역사적인 그 전개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걸 마지막에 몇 마디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일단 1번은 여기까지 하고 나의 이치부 제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코마데니 시마쇼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 제인 씨가 들어주시나 고맙고 이렇게 자막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1분이면 끝나는 말인 건데 그렇죠? 학교 강의를 이렇게 중원, 무원, 만연체로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칠판에 쓰고 이렇게 지우고 화면 프로젝트 띄워서 그런 상황에서 하면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제가 일단 자막을 글씨는 뚜렷하니까 띄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이 2부 제2부에서 오아이시마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되시다.